지난 동영상에서 드리프트를 다루었으니 이번에는 디퓨전을 다룰 차례입니다. 이 둘로부터 전류 밀도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식을 보이고 반도체 소자를 해석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방정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내용으로 따지자면 챗밍우 교수님의 현대 반도체 소자 공학 한국어 번역본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마 확산 현상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일반 물리 시간 등에서 이미 잘 다루었겠죠. 향수병의 뚜껑을 강의실에서 연다든지 하면 잠시 후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향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향수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특별한 방향성 없이 입자의 열에 의한 랜덤 모션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이 확산, 디퓨전이죠. 이건 사실 이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한 가지 간단한 비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초기에 공들이 위치 1에서부터 500까지는 한 점에 공이 100개씩 어사인 되어 있다고 하고요. 501부터 1000까지는 한 점당 공이 30개씩 위치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들은 한 턴이 지날 때마다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씩 위치를 바꿉니다. 그냥 정지해 있는 경우는 없고요. 1과 1000은 영역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통해서 벗어난 녀석들은 다시 1과 1000으로 되돌려 줍니다. 초기에는 이처럼 위에 있는 그림처럼 명확하게 공들의 수가 달랐는데요. 500을 전후로 해서 이런 시행을 5000번 반복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명확한 차이가 허물어지고 부드러운 모양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00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공들의 숫자가 전보다 더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모든 공들이 전체 공간에 균일하게 퍼지겠죠. 역시나 이 비유에서처럼 공들을 전자라고 생각한다면 전자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전자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플럭스는 전자 농도의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에 비례합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몇 개의 전자가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레디언트가 전자 농도가 가장 급하게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취한 값은 전자 농도가 가장 급하게 감소하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겠네요. 결국 전자는 현재의 농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전자 하나하나가 나는 전자 농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열적인 운동에 의해서 무작위적으로 움직이지만 각 점마다의 농도 차이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면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도 비례상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디퓨전 컨스턴트 dn이라고 합니다. n은 전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건 단위가 제곱센티미터 per second 단위를 가지고 있죠. 플럭스는 전자 수에 대한 값이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전류 밀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전자가 마이너스 Q만큼의 전하를 옮긴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확산에 의한 전류 밀도는 Q 곱하기 dn 곱하기 그레디언트 n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폴라리티를 혼동하기 쉬운데요. 디퓨전은 꼭 전하를 가진 입자가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하를 가지지 않은 입자도 디퓨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플럭스의 식은 단지 아래 첨자만 n에서 p로 바꾼 것과 같이 부호가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정작 홀이 옮기는 전하의 크기는 마이너스 q가 아니라 플러스 q이기 때문에 홀 전류 밀도는 마이너스 q dp 그레디언트 p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호가 달라지겠네요. 혼동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니만 책에서 따온 예제인데요. 1mm 간격의 10의 18승 제곱센티미터에서 7 곱하기 10의 17승 제곱센티미터로 농도가 바뀐다는군요. 그러니 1mm 간격의 3 곱하기 10의 17승 per 큐빅 센티미터의 농도 차이가 생겼네요. 그리고 디퓨전 컨스턴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Q, dn, 그레디언트 n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 전자 전류 밀도인 J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고요. 답은 암페어 퍼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올바르게 나오죠. 제 생각에는 이 예제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또한 스케일이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이 현재의 반도체 소재와는 그렇게 관계는 없지만 차원을 맞추어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를 구했으니 전체 전자 전류 밀도를 구할 차례인데요. 전체 전자 전류 밀도는 드리프트에 의한 것과 디퓨전에 의한 것을 단순히 합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전자도 홀도 각각 전류 밀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JN, JP라고 부르고요. 그게 첫 번째 단락 이야기였고,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기장의 시간 미분에 비례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덴시티도 고려하여서 저 위에 있는 파티클 커런트 덴시티에 더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전류 밀도가 되겠네요. 아마도 전자기학에서 맥스웰이 기존에 있었던 암페어 법칙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를 추가하여서 그 방정식들이 모순 없이 하나의 방정식들의 집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의 덴시티가 되겠습니다. 물론 DC 상태에서는 이 값은 전류에 포함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DC 상태에서는 시간 미분이 0이 될 테니까요. 이제 전류 밀도에 대한 식을 얻었는데 평형 상태에서 성립하는 신기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모빌리티와 디퓨전 컨스턴트 사이의 관계죠. 원래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좀 더 깊은 물리적 배경이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논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우 교수님 책으로는 2.5절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1차원 시스템을 생각해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단순히 x에 대한 미분으로 쓰겠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전자 농도를 첫 번째 식처럼 그 이펙티브 도스에다 익스포넨셜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배웠었죠. 근데 이 인수 안에 들어가는 게 EC-EF가 나오는데요. EC는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왜냐면은 위치마다 포텐셜이 다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컨덕션 밴드의 최소 에너지 값도 공간에 따라 바뀔 수 있죠. 하지만 평형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은 유일하게 하나의 상수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따라 바뀌는 값이 아닙니다. 그럼 전자 농도의 공간 미분을 구해보면 결국 EC의 미분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식의 세 번째 항처럼요. 되는데요. EC의 미분은 다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원만 생각해 보면 EC는 에너지니까 일렉트론 볼트 단위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걸 Q로 나눠주면 볼트 단위가 나오겠고요. 볼트 단위를 X로 미분을 해주면 그것은 전기장의 단위인 볼트 퍼 센티미터와 같은 것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단위로 따져보면 올바른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국 평형 상태에서 전자 농도의 공간 미분이 전자 농도와 전기장의 비례함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공간 미분식을 디퓨전 성분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 번째 식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식처럼 드리프트 성분도, 디퓨전 성분도 모두 N과 E에 각각 비례하는 식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니 전류는 어느 곳에서도 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
결국 전자농도나 전기장이 얼마로 바뀌든 간에 관계없이 전류 밀도가 언제나 0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개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디퓨전 컨스턴트가 모빌리티의 서멀 볼티지, 즉 KBT 나누기 Q만큼을 곱해준 것이어야 합니다. 이 디퓨전 컨스턴트와 모빌리티 사이의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엄격히 말하면 평형 상태에서만 성립하는 식인데요. 실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는 비평형 상태에서도 별다른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류 밀도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전자 농도와 전기장을 알게 되면 구할 수 있음을 이제 배웠습니다. 홀의 경우도 홀 농도와 전기장을 알면 전류 밀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 전류 밀도를 알고 싶으면 전자, 홀 농도하고 전기장을 알고 싶게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자와 홀 농도를 구하는 식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자와 홀의 농도는 연속 방정식으로 얻어집니다. 즉, 알자로 어느 지점으로 전자들이 몰려 들어온다면 그 지점의 전자 농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알자로 어느 지점에서 전자들이 빠져나간다면 그 지점에서의 전자 농도는 감소하겠죠. 이 간단한 이해를 식으로 정리한 것이 연속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식을 보시면 되고요. 왼쪽은 전자 농도의 시간 변화이고 그것이 플럭스의 다이버전스의 역수라는 것입니다. 이 플럭스의 다이버전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전자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순유입되는 전자수로 바꾸어 준 것이죠. 여기에 바로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가 다룰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을 고려하면 두 번째 식과 같이 됩니다. 제네레이션인 G 서브 n은 공간상에서 움직여서 그 점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 갑자기 생겨나는 것입니다. 리컨비네이션인 R 서브 n 역시 공간상에서 움직여서 그 지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의 연속 방정식은 실공간상에서의 순유입과 알자로 생성되는 전자수에 따라서 한 지점에서의 전자 농도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전자 농도, 홀 농도를 알아서 전기장과 조합하여서 전류 밀도를 알아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한 방정식들의 집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장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흔히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이건 쿨롱의 법칙이죠. 그리고 전자와 홀에 대한 연속 방정식들을 풀어야죠. 여기서는 F 서브 n이나 F 서브 p 대신에 전류 밀도인 JN, JP로 썼을 뿐 똑같은 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속 방정식들은 전자농도, JN, GN, RN과 같은 것들이 등장하네요. 전자농도는 괜찮은데 JN, GN, RN들은 다시 전자농도나 전기장의 함수로 써야 할 것입니다. GN이나 RN의 꼴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JN만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식들처럼 드리프트 성분과 디퓨전 성분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JN과 JP를 위에 있는 연속 방정식에 대입하고 나면 위의 포화송 방정식과 두 연속 방정식들이 모두 전기장, 전자농도, 홀 농도만을 미지수로 가지는 방정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방정식을 함께 풀어주면 반도체 내부의 물리량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푸는 것 자체는 복잡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들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았던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 등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